누군가 또는 어떤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으며 몰입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경험은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건성에서 봉헌으로 29번째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명확하고 헌신적인 결정은 그들 자신에게 행운을 불러오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사, 구루, 신탁 또는 시스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압력이나 기대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며 어떤 논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29번째 선물에서는 분명한 결정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통해 흐르는 조용하고 강력한 따뜻함으로 느껴집니다. 29번째 유전자 키 선물 헌신.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던 헌신으로 피어나는 단순한 진실. 안녕하세요. 진키 앰베서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주간입니다. 29번 유전자 키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성찰의 내용들을 저희 골든패스 여정의 비너스 시퀀스 IQ이고 29번 유전자 키 4번 라인, EQ의 9번 유전자 키 5번 라인, 그리고 펄 시퀀스의 펄의 29번 유전자 키 1번 라인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 지친 가슴 깊은 곳,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네. 나는 침묵 속에 머무르건만 그는 끊임없이 울부짖고 요동치고 있네. 하페즈. 1막 바람의 예언, IQ 29번 유전자 키 4번 라인, 건성에서 헌신으로. 어느 시대에나 사막은 존재한다. 그것은 외부 풍경이기 전에 인간 내면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공허의 지형이다.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불모의 땅이 있다. 겉으로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내면 깊숙이엔 물 한 방울 없는 모래 벌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속 사막은 오래도록 메말라 있었고 그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의심의 태양이 내려앉아 있었다. 갈증에 시달린 꿈의 씨앗들은 싹도 틔우지 못한 채 잿빛 모래 안에 묻혔다. 그 태양 아래 나는 늘 숨었다. 타인에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서도. 나는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숨긴 채 속으로만 목이 탔다. 나는 모든 것에 이해라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어느 것에도 전부를 내어주지 못했다. 그 이해는 반쪽짜리 동이었다. 기회가 오면 나는 말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주저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겠다고 해놓고도 한 구석은 늘 감춰두었다. 마치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순례자처럼 한 발은 안으로 들였지만 마음은 문 밖에 남겨두고 망설였다. 입술은 동의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늘 주저함이 나를 붙잡았다. 말의 그림자는 길었으나
그 그림자를 밝힐 내적 확신은 짧았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시인 루미의 말처럼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결코 장엄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나는 그 장엄함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던 셈이다. 29번 유전자키는 어느 날 내 안에서 바람처럼 속삭였다. 너는 내 진심을 온전히 담아 무언가에 뛰어든 적이 있는가? 그 물음은 가볍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음성이었고 귓가에 스치는 한 줄기 바람 같았지만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사방을 둘러보니 발밑에 남은 건 끝없이 반복된 망설임의 자국들 뿐이었다. 내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온전한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늘 무엇이 되고자 애쓰면서도 정작 내가 누구인지에는 눈을 감았던 셈이다. 지성은 날카로웠다. 계획은 정밀했고 논리는 명확했다. 나는 머리로 세상의 복잡한 퍼즐을 척척 맞추었고 내 전략이라는 설계도는 언뜻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설계도는 마음의 망설임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탑이었다. 모래 위에 지은 탑이 높이 오를수록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다. 머리로는 세상을 재단하고 계산했지만 심장은 단 한 번도 깊이 다이빙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내 IQ는 헌신을 모른 채 그저 영향력만을 갈망했다. 실패의 위험 앞에서 한 발 물러서곤 했던 나는 헌신 대신 성과와 영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았다.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쌓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거대한 무대 위에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성과의 스포트라이트는 찰나에 지나갔고 박수 소리는 사라지는 순간 허무만이 남았다. 끝없는 모래 언덕을 걷던 어느 날 나는 바람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나는 지쳐 있었다. 방향을 잃은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 나침반은 침묵하고 있었다.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풍경 속에서 나는 누구라도 좋으니 길을 알려주길 바랬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등을 밀며 앞으로 불어왔다. 모래알이 일어나 얼굴을 스치고 나는 그 힘에 이끌려 한 걸음 내딛었다. 그 침묵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답을 알았다. 헌신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등만 밀었다. 헌신도 마찬가지로 왜냐고 묻지 않는 채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약속이나 확약이 아니라 바람처럼 이유 없이 흘러가며 선택한 길 위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힘이었다. 헌신의 힘은 방향이 아니라 추진력이었고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헌신은 말보다 길다. 의지보다 오래 남는다. 말은 약속의 형태로 흩어질 수 있지만 헌신은 삶의 형태로 남는다. 그것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방향보다도 흐름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한번 헌신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 바람은 내 존재를 통과해 끝없이 이어져 나갔다. 이막 사자의 계곡 EQ 9번 유전자 키 5번 라인 무력함에서 결단으로. 감정은 사자와 같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나 포효하듯 삶을 삼킨다. 사자는 굶주릴수록 더욱 사나워지고 외면받을수록 더 크게 울부짖는다. 내 안의 사자는 오랫동안 굶주린 채 으르렁거렸고
내가 외면한 슬픔과 두려움은 사자의 울음으로 메아리쳤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두려워 마음의 우리를 더욱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쇠창살 너머에서 울리는 포효는 밤마다 나를 잠식했다. 이큐의 상처는 10대 무렵에 나에게 엄습했다. 사춘기 문턱에서 나는 어느 날 큰 좌절을 겪었지만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 시절 나는 울고 싶어도 울음을 삼켰다. 어른들은 감정이 짐이라고 가르쳤고 리더란 감정보다 목적을 앞세우는 존재라 했다. 가족과 선생님은 입을 모아 말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약해진다. 울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 가르침 속에서 나는 울음을 잃었고 그 대가로 내 안의 아이는 자라지 못한 채 남겨졌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못한 마음 속에서 10대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감정을 숨긴 만큼 나 자신의 한 부분도 함께 성장을 멈춘 것이다. 그러나 9번 유전자 키는 속삭였다. 감정은 반복해서 두드리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야 너는 결단에 이를 수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강인함이라 여겼으니 문을 두드린다는 비유가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억눌러둔 감정들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슬픔을 누르면 분노로 튀어나왔고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면 냉소로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 비슷한 상황, 같은 상처, 되풀이되는 감정, 마치 운명이 교훈을 주려는 듯 내 앞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 재생되었다. 나는 매번 똑같이 도망쳤다. 새로운 인간관계 앞에서는 다시 마음을 닫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같은 불안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되돌아왔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내가 외면할수록 문짝을 흔드는 충격도 거칠어졌다. 억눌린 무력감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 나는 타인의 눈물에도 냉정했고 누군가의 아픔에 선뜻 공감하지 못했다. 리더라는 이름 아래 나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했고 스스로의 감정도 조롱했다. 나는 내 동료나 후배들의 불안과 걱정을 별것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거울 앞에서는 스스로 강해져야지라고 속삭였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감춘 가면이었다. 금빛 갑옷을 걸친 기사처럼 보였으나 그 갑옷 안에서 어린아이가 떨고 있었다. 감정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감정을 약자로 취급했던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계곡에서 나는 울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저무는 햇살이 길게 들이운 골짜기 어딘가에서 흐르는 울소리 사이로 훌쩍이는 울음이 들려왔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눈물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소년의 모습은 초라했다. 무릎에는 흙이 묻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그 소년은 바로 나였다. 오래전 울음을 잃어버린 길 잃은 나였다. 10대의 앳된 얼굴, 잊을 수 없는 나의 어린 눈동자가 거기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슬픔을 들어줄 어른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간 그곳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어둑한 계곡에서 작은 나의 영혼은 울먹이며 누군가의 손길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울어도 돼.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가슴속 용기가 몹시 떨렸다. 그 순간 소년의 울음은 더 거세졌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왈칵 눈물이 내 눈가에도 차올랐다.
소년이 흐느끼며 내 품에 안겼고 그의 울음소리는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히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속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은 열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내리더니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억눌러둔 눈물이 눈앞의 소년과 내 볼 위로 동시에 흘렀다. 나는 알게 되었다. 결단은 칼이 아니라 귀였다. 결단은 약점을 베어내는 칼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한 목소리에 머무르는 침묵에서 비롯되었다. 남을 제압하는 칼날이 아니라 연약한 울음을 들어주는 귀에서 결단은 시작된다. 진정한 용기는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꼬집는 대신 그 떨림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감정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슬프면 슬픔이 말하도록 두었다. 두려우면 두려움이 떨게 내버려 두었다. 내 안의 사자는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다. 그는 내 곁에서 조용히 걸었고 나는 그와 함께 길을 걸었다. 한때 나를 덮치려던 맹수가 이젠 나란히 걷는 수호자가 된 셈이다. 사자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였을 때 감정은 괴물이 아니라 벗이 되었다. 내 안의 사자는 여전히 힘이 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지만 이제 그 이빨은 나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도구였다. 산막 단순함의 샘 펄에고 29번 유전자 키 1번 라인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 오랜 여정 끝에 나는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끝없는 황량한 모래 벌판을 건너 마침내 눈앞에 초록빛 야자수가 보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신기루만 쫓던 지난 날들과 달리 이번엔 진짜 무량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것은 거대한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의 음률이 고요히 흐르는 샘과 같은 곳이었다. 작디 작은 연못과 몇 그루의 나무가 전부인 소박한 안식처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 내 존재를 관통하는 선율이 숨어 있었다. 사막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작은 샘물가에 앉아 가슴 속에서 맑은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귓가에선 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가슴 속에선 고동치는 심장 박동이 서로 화음을 이루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복잡한 전략도 치밀한 계획도 없었다. 오직 창조의 숨결만이 가득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계산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평온과 가능성의 기운이 맴돌았다. 나는 마치 빈 악보 앞에 앉은 작곡가처럼 조용한 흥분 속에 주변의 모든 것을 느꼈다. 나는 물가에 손을 담그며 잔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고 내 손끝에서 퍼져나간 동심원이 물 위에 일렁했다. 파문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그것은 마치 영감이 내 손끝에서 태어나 세상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물결이 잠잠해지면 투명한 수면에 하늘이 비쳤고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면 새로운 파동이 번졌다. 그렇게 나는 창조의 장난을 즐겼다. 문득 웃음이 났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가 이내 혼자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수년간 분투하며 찾아 헤맸던 보물이 이렇게나 수수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성취와 영향력을 쫓아 달려온 발걸음 끝에서 가장 단순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황된 성공의 신기루를 쫓느라 정작 진짜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우스워서 또 한 번 웃음이 나왔다. 분주한 욕망을 내려놓자 찾던 기쁨이 조용히 피어났다. 마치 날개짓을 멈추자 비로소 나비가 손바닥 위에 앉듯 욕망을 내려놓자 행복이
살며시 곁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단순함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의 이해를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행위였다. 단순함은 빈손이 아니라 꼭 찐 한 가지를 뜻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수많은 가능성과 작별하는 용기였다. 마치 대리석 원석에서 하나의 형상을 새겨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깎아내는 조각가처럼 불필요한 것을 모두 비워낼 때 비로소 가장 본질적인 형태가 드러났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창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삶. 더 많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한 무대가 필요한 삶. 나는 그런 삶의 모양을 찾고 있었다. 이제야 그 그림이 선명히 보였다. 내가 진정 바라고 있던 삶의 청사진이 맑은 물 위에 비추듯 뚜렷하게 드러났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예,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전부로 말합니다. 이제 나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다.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숨김없이 응답할 수 있다. 반쪽만 열렸던 심장은 이제 온전히 열렸다. 닫혀있던 마음의 창들이 모두 활짝 열리자 따뜻한 빛과 바람이 가슴 속으로 밀려들었다. 두려움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존재 전체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반으로 나누지 않는다.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하나로 이어져 온전한 헌신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다. 바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돌이켜보니 IQ는 방향을 알려준 나침반이었다. 길을 나서기 전 손에 쥐어진 이성의 지침이었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킬 뿐 걸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EQ는 그 길을 감당할 내면의 힘을 길러준 훈련장이었다. 감정의 골짜기에서 눈물과 마주한 시간들은 내 근육을 단련시켰고 그 덕에 험난한 길도 버텨낼 수 있는 심장이 만들어졌다. 펄은 존재의 무게가 깃든 창조의 결실이었다. 긴 여정 끝에 얻은 한 알의 진주처럼 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의 층위가 겹겹이 쌓여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세 갈래 길을 지나온 뒤에야 나는 내 삶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었다. 이성의 방향, 감정의 용기, 그리고 창조의 열매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내 존재는 완전한 그림을 이루었다. 남은 것은 단순한 진실 하나였다. 길은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발자국을 남기는 대신 나라는 존재의 형태가 빚어냈다. 내가 걷는 길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내가 되어가는 모습은 곧 내가 걸어온 길이 되었다. 결국 나는 알았다. 길 위를 걸어온 내가 사실은 그 길 자체였음을. 삶의 궁극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길을 빚어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세상의 모든 이해는 단 하나의 이해를 향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